수요일에는 국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치동입니다. 예. 아니 앞서 우리 기상캐스터한테는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좀 나만의 팁 좀 알려주시라 그랬는데 네. 근데 기자님은 어떻게 좀 더위를 피하십니까? 저는 5글자로 요약해서 동선 줄이기. 아 동선 줄이기. 역시 스마트해. 맞아요. 여튼 밖에서 그 햇볕을 최대한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피하는 거. 좀 어. 예, 소나기 올 땐 피하고 예. 더울 때는 또 좀 무더위 피하고 이게 좀 상책인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선 줄이기. 그래요. 와닿습니다. 기자님, 우리 한번 오늘 얘기해 보죠. 우리 첫 소식은 좀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당인 자민당이 여당이 이제 과반이 붕괴가 됐는데 네. 아니 정작 이시바 총리는 사퇴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는데요. 중의원이 미국으로 치면 이제 하원, 참의원이 상원입니다. 굳이 따지면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힘이 더 좀 센 편인데요. 이번 선거는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였습니다. 예. 문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작년 10월 초, 그러니까 9개월 전에 취임하고 나서 열린 주요 선거에서 3전 3패했다는 겁니다. 당초 자민당이 선거용 얼굴로 그나마 중도적 이미지고 안정적이고 경륜이 있는, 바꿔 말하면 이제 카리스마는 별로 없는 이시바를 선택했는데 예. 연패 행진 중인 겁니다. 자민당의 참패까지는 아니고 뭐 어쨌든 패배 원인으로는 월급은 안 오르는데 가파른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최근 1년간 2배 정도 오른 쌀값 등이 꼽힙니다. 뭐 아시듯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고전 중이고요. 이시바가 트럼프 대통령과 2번 만났는데 트럼프에게 뭐 매력이나 케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트럼프는 물론 뭐 아베 전 총리를 그리워할 테고요. 많은 일본 보수 성향의 국민들처럼요. 앞서 작년 10월 말 이시바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치른 그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과 연립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민당 정권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지키지 못한 건 1955년 창당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태가 좀 심각한 거죠. 예. 당연히 당내에서는 뭐 다른 경쟁자, 강경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 같은 이런 여성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 사퇴론에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 이시바 고 어웨이, 뭐 이런 이시바를 버려라, 가게 하라 이런 캠페인도 SNS에서 확산 중이고요.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 협상 와중에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버티기 모두에 돌입한 겁니다. 예.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외견상 여당인 자민당의 패배지만 사실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승리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석을 늘린 건 아니고요. 자유통일당이 약진한 셈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패를 하고 이 자민당이 이제 중의원, 참의원, 양원 모두 이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 이제 향후 국정 동력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부 야당 끌어들여서 뭐 연정하는 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시바 총리는 자리를 일단 지키겠다고 하고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소수 야당을 끌어들이는데 집중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과반을 확보하는데 일단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확실성, 불안정성은 지속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시바 정권의 운명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궁금한데 사실 이시바 총리가 임명이 될 때만 해도 등장할 때만 해도 이제 친한파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당초 취임할 때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뭐 참의원 선거 패배로 한일 관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화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나마 이제 기대했던 관계 개선의 가속화는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 안정을 찾은 우리 정치와 달리 일본 정치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봐야겠죠. 무엇보다 이제 올해가 광복 80주년, 수교 60주년인데요. 그나마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시바 총리가 의미 있는 역사에 남을 메시지 발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뭐 자기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뭐 이제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죠. 정치적인 운신의 그렇죠. 폭이 예. 조금 좁아졌으니까요. 다만 우리 정부가 새 정부가 이제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도 이거는 굉장히 원하는 것이어서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 트럼프 시대에 각자 도생 분위기 아닙니까? 바이든 때와 달리 한미일 협력의 의의가 다소 퇴색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 예, 맞아요. 이제 뭐 지지층에 호소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또 강경 입장을 내세우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한일 관계는 좀 안 삐그덕거릴 것 같은데, 그 재패니즈 퍼스트 요거를 내세운 극우 정당이 약진했다고 해요, 이번에. 그렇죠. 이게 우려스러운 흐름이고요. 일본 사회 우경화의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는데요. 저페니즈 퍼스트를 모토로 내건 이제 강경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산세이토, 그러니까 우리말로 참정당이 기존의 한석이었는데 15석으로 의석이 늘어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 그러면서 법안 발의권을 확보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원내 교섭단체처럼 된 겁니다. 예. 창당 5년 만에 거둔 성과로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가 됐는데요. 참고로 참정당을 이끄는 가미야 쇼헤이는 역사교사 출신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 또 뭐 외국인 협오 이런 음모론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부가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이제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로스제네, 즉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는 이제 4050 세대가 이번에 참정당 지지층의 주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업 빙하기 세대로 불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와중에 일본 시스템이 노인들만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불만을 이번 표심으로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게 우경화가 진짜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참 이게 맞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백악관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그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고 하는데 이거 뭔가 좀 기시감이 드는 얘기예요. 잘 짚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스코틀랜드로 떠나는데요. 순방을 가죠. 백악관의 출장 취재단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정부에서 MBC 기자 예.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거랑 비슷한 거로 보면 되겠는데요. 뉴스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있는 권력, 즉 트럼프를 이제 정치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문제의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억만장자 금융인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또 인신매매 혐의로 2019년에 체포가 됐는데요. 예. 수감 중에 사망했습니다. 일종의 의문사죠. 초미의 관심은 연루자 명단, 즉 고객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앱스타인이 타살 됐을 이 의혹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며칠 전에 단독 보도에서 트럼프가 20여 년 전에 앱스타인 생일에 선물로 여성을 이제 외설적으로 그려놓은 편지를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둘만의 시크릿 이제 비밀을 암시하는 글귀도 있어서 친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본인은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서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기자들하고 모기업인 뉴스코퍼레이션의 이제 뭐 창립자인 루퍼트 머독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돈 약 14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용기 탑승 배제, 출장 기자단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 시간이 좀 되면 앱스타인 네. 시간이 좀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셔도 앱스타인 돼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층을 통틀어서 마가, 그러니까 Make 그렇죠. Great America Again의 약자로 마가 진영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마가 진영이 앱스타인 파일 문제로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쯤에 법무부가 세간의 성문으로 떠도는 이 앱스타인의 고객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관련 문서를 이제 뭐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예. 근데 마가 진영 내 주로 음모론을 믿는 부류를 중심으로 해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미성년 아동 대상 성착취, 그러니까 소아 성애자들 모임, 여기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마가 진영 내 음모론자들은.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워싱턴 인근 피자집 지하에 본부를 차려놓고 아동 인신매매를 했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이걸 파헤친다. 앱스타인 파일을 다 공개하겠다. 다 파헤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도 이번에 파일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고요. 앱스타인 문제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관련 음모론 카드를 꺼내들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뜬금없이 오바마는 쿠데타를 주도했다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대선 때 자신의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는 오바마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지지층을 향해서 나를 공격하지 말고 이제 총구를 다시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돌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앱스타인 관련된 문제 뭐 네. 내년 중간 선거 뭐 꽤 많이 좀 많이 남긴 했지만 이게 그때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 이슈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2주 전쯤에 불거졌을 때 뭐 문제가 좀 되겠다 싶었지만 이렇게 계속 확산되거나 이제 트럼프에게 이제 비수로 돌아올 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앞으로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 중간선거가 11월이니까 아직 멀게 남긴 했지만 예. 트럼프가 만약에 이게 어떤 앱스타인 파일에 들어있다 이런 사실이라도 나오면 진짜로 뭐 이제 거짓말 의혹까지 겹쳐져서 탄핵 위기까지 몰릴 수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민주당은 물론이고 말씀드린 이제 핵심 지지층, 강성 지지층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약간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요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예의주시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 근데 그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뭐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죠. 이렇게 저기 언론과의 어떤 그 싸움 계속 좀 정가경입니다. 그렇습니다. CBS가 트럼프와의 법적 소송에서 이제 꼬리를 내리고 200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CBS 얘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CBS와 다른 그러니까 미국의 그 파라마운트사가 모회사로 있는 미국 CBS 얘긴데요. 작년 대선 기간에 CBS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불리한 부분을 편집해서 내보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CBS가 당초 이제 근거가 없다고 맞섰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거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모회사인 파라마운트사의 이제 합병 추진권이 영향을 줬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오늘도 자랑을 했습니다. 뭐 CBS가 입금을 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주류 언론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5월 공영방송인 NPR과 PBS 예산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관련 법안이 상원 모두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이제 미국의 소리방송 또 자유아시아 방송 RFA를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을 이제 사실상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현재 북한 및 외교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VOA와 RFA 한국어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축소 편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트럼프의 지금까지 보면 이제 언론과의 전쟁이 이제 트럼프의 승리로는 보이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님 요 관련해서도 또 한번 또 나중에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